신축 나네. 신축. 자, 이제 신축일주, 신축, 올해가 2021년도가 신축이면서 내가 신축생이죠. 신축일주는 에잇 오브 소드, 여자가 묶여있죠. 눈도 감겨있고, 신축, 에잇 오브 소드, 신축일주는 강직, 고집, 냉정, 갈등, 근심, 독종, 외로움, 승부욕, 보수적, 걱정, 예민함, 까칠함, 욕심, 변덕, 신축일주, 융통성 부족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성격, 꼼꼼한 성격으로 한 가지 결정을 내리는 것에 심사숙고하는 편이며 고민과 생각이 많아서 비교적 좋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 빈틈없는 성격인 듯 보여도 이따금 즉흥적으로 행동할 때가 덜어 있다. 좋은 관계로 잘 지내가다가도 한 번 마음이 틀어지면 두 번 다시 안 보는 신축일주. 나죠. 신축일주. 2021년은 신축일주이죠. 그래서 물상으로는 신금은 칼이요. 축토는 소이니 칼을 머리에 두른 소인데 뿔이 도단한 소를 말하죠. 뿔이 도단한 황소. 또한 신금은 칼이고 축은 말대로 소이니 칼로 고기를 다듬는 형상. 성격이 까칠하여 다루기가 쉽지가 않다. 지장간 속에 신금이 또 하나 있어서 흔히 쌍신일주라기도 한다. 쌍신. 신금은 보석이니 뽐내기를 좋아하고 자존심이 강하다. 여자의 경우 신금의 짝은 병화이니 병신합금이 눈이 높은 편. 신금은 지장간을 포함 신금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소의 뿔에 해당하고 자존심에 해당된다. 신금. 자존심을 상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확 들이받는다. 침착하지만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추진력이 약해서 대성공을 하기엔 무리가 있고 결혼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축토는 동토라서 겨울의 땅이죠. 신금의 배우자인 정제, 갑을 키우기가 힘든데 신금의 배우자인 사준에 화기운이 있거나 대운으로 오면 결혼도 일찍 하고 이른 나이에 성공할 수도 있다. 신축에 정제, 갑을 키우기 힘든데 정과 신축. 병화죠. 병화가 저기죠. 남편. 그리고 신축의 일간일지의 음양오행 및 관계로는 특이하게 신금을 꿩에 비유했어. 신금을 꿩에 비유했다. 꿩은 화려하고 뽐내기를 좋아한다. 일간 신금은 보석이니 뽐내기를 좋아하고 섬세하고 깔끔하며 냉철하다. 샤프하며 멋을 부릴 줄 알고 여자의 경우 공주병도 있다. 장식과 화려함을 좋아한다. 그러나 늦가을 서리빨이므로 한없이 밝고 좋다가도 틀어지면 단칼에 잘라버린다. 호불호가 있다. 신금은 늦가을이니 우수에 잠기고 쓸쓸하다. 차가운 기운이며 매사에 사리가 분명하고 끊고 맺음이 분명하다.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잘해준다. 남자는 재주가 있으나 도량에 좋고 맡은 일에 근면 성실함으로 신용이주의 삶을 산다. 매사 날카롭지만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편이고 자존심이 상하면 이를 오랫동안 기억하니 뒤끝이 있다. 중국 속담에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마도 신축일주를 두고 한 말인 듯 싶다. 신축일주의 에잇 오브 소드 일간기준 십신 관계로는 일지의 축토는 십신으로 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축은 간지가 모두 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음간적인 속성으로 관성의 극제나 인성과 비겁의 조력을 반긴다. 따라서 일지 편인이니 편인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온다. 축토의 축은 한자의 구조가 거름망처럼 되어 있다.
각종의 필터링을 하는데 천간의 신금과 맞물려서 호불호에 따라 거르는 형상이다. 정보가 들어오면 정의는 그대로 수용하는 반면 편의는 의심한다. 이런 축투의 필터링과 관련이 있다. 편인이 좋은 작용을 하면 심학일식, 하나의 학문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통한 연구의 실적을 내기도 하고 침착하며 예술적 재능과 특수한 기술 및 직관력, 순발력, 재치,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편인이 안 좋게 작용을 하면 의심, 편협된 사고, 잔머리, 사기, 위선,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보려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사주 내에 편인이 중증한데 재화가 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깨끗하고 고고한 척하면서 뒤로는 호박씩 가는 스타일이 된다. 고서에서는 편인을 흉신으로 보았는데 유시무종, 시작은 하나 마무리가 안 된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파재, 이별, 생난, 색을 바뀜으로써 생기는 흉, 요표 파이색이 있다고 했다. 편인은 반드시 재화를 하여 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인해 왕따 당하기 쉽고 조직의 리더일 경우 조직이 와해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축토는 겨울 땅이고 습토이니 토생금, 화생토를 잘한다. 토생금, 화생토. 얼어 있을 뿐이지 화기운만 잘 만난다면 발복을 할 수 있다. 가장 기름진 땅이기 때문이다. 그래? 축토가 가장 기름진 땅이야? 대체로 소의 성정으로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다. 봄을 준비하는 땅이니 대체로 소의 성정 부지런하고 끈기. 생명의 배양토이며 회생과 봉사, 헌신의 땅이 된다. 소의 성정으로 부지런한 끈기, 그걸 인정한다.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솟아나니 이른 그대로 신축하는 땅이기도 한다. 신축생의 새로운 12운성 및 새로운 12신살, 채화용, 신축일주는 새로운 12운성상 관대에 해당된다. 이전 12운성 포태법은 양지였다. 양지는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뜻하니 어질고 순하며 세상 물정이 어둡다. 특히 양지에 대한 설명은 상속의 별이라고 하며 양자 입양되어서 길러지거나 부모 곁을 떠나 교보의 잇에서 자라거나 타인의 손에서 길러지는 경향이 있고 본인도 아이를 입양하거나 또는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기르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신축일주는 관대는 길고 긴 교육을 마치고 새로운 사회생활을 하는 전환점이다. 힘이 넘치고 자신감에 차 있으나 사회 초년생에 어설픈 점이 있다. 자기 고집도 있고 추진력도 있다. 새로운 출발이니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축하해 주지만 관대는 12신살로 고초살에 해당되는데 이는 풀이 바짝 마르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고생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어쨌든 새로운 출발이니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 신축 일주분들은 본인이 양지와 간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를 양지가 맞죠. 먼저 보면 좋겠다. 새로운 12신살로는 일지 기준 사유축 삼합에서 마지막 글자이니 화개살이 된다. 12운성이 용이라며 12신살은 채가 된다. 용이라며 용과 채. 관대처럼 우육적으로 활동하며 추진력 있게 행동하는데 화개살이니 학문, 예술, 문화 쪽으로 쓰면 좋다. 신살로는 축토는 곡각살과 현침살이 겹쳐져 있으니 배우자에게 근심이 있을 수 있고 수술이나 마비, 관절염, 디스크, 허리 골절 등으로 고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신축일주의 공망은 진사가 된다. 신축일주의 새로운 지장간 일지의 라이프 스타일 분석으로는 신축일주는 축토의 지장간에는 개신기,
개는 식신이요 신은 비견이고 기는 편인을 가지고 있다. 신금은 은간이니 비견과 인성의 조력을 반긴다. 비견은 3일로 짧아 편인의 성향이 잘 드러나고 축토는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땅이니 식신의 성향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 일지는 명주의 사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신축일주는 편인의 환경에서 비견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일지 편인의 환경이니 나이가 들어서도 학문, 특수학문을 즐겨하고 배우고 학습한다. 지장간 중기가 비견이니 같은 도반들과 교류하고 상담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활동을 즐겨한다. 쓰다 보니 저의 이야기인데 허주가 바로 신축일주이다. 나하고 똑같은 동갑이네. 그래서 신축일주의 배우자 재물은 직전 본석으로는 배우자 인연은 일지가 일간을 생하니 일간이 반긴다. 여자는 부부 사이가 좋다. 그러나 남자는 일지 축토는 재성, 목이 살기 힘든 땅이니 배우자의 사이가 좋지 못하다. 원명의 화기운이 축토 옆에 있거나 대운으로 화기운이 들어와야 원만한 부부 사이를 유지할 수 있다. 직업적으로는 편인이니 교육, 예술과 인연이 있고 의료와도 인연이 있다. 의사들 중에 편인을 쓰는 사람이 많다. 실수하면 안 되는 직업군인이기 때문이다. 지장간의 식신의 경향으로 봉사활동, 연구직도 좋으며 축토의 끈기와 인내로 인해 어문길 같은 산악인이나 신금은 칼이고 도고인이 일지 축토 지장간에서 신금이 있으니 횟집, 조각가, 정원사, 정육점, 요리사 및 기술 분야에 재능이 있다. 신축일주는 화기운이 적절한 시기에 맞추러 들어오면 학자, 연구원, 의사 쪽으로 가기 쉽고 화기운이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온다면 정육점, 횟집, 요리사처럼 쌍신을 쓰거나 화기를 다루는 쪽에 직업과 인연이 있다. 신축의 청간, 합극 및 형충, 휘합, 화의 원진, 청간 합으로는 병신합, 병신합. 지지의 수의 세력이 강하면 월지 포함 삼합 방합의 경우 합화가 되어 새로운 수가 나올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험도 잘 보고 승진을 잘하는 계속 승진하는 경우로 보면 쉽다. 청간의 극으로는 청간의 정화가 신금을 극한다. 신금에게는 정화가 편간이기 때문이다. 청간의 극은 스트레스를 뜻한다. 스트레스가 찾아왔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와 활로를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지지의 합으로는 자축합, 삼합으로는 사유축, 금의 운동, 방합으로는 해자축, 수의 운동, 지지의 충으로는 충미충, 원진으로는 추구원진, 그렇지만 원진이 비교적 약하다. 삼형살로는 축술미형, 지지의 파로는 축진파, 지지의 해로는 축오해. 축오는 원진도 되고 해도 된다. 축미는 충도 되고 형도 된다. 그래서 우리 신축생의 새로운 12운성에서 제는 임금왕이 아니라 성할 왕이 된다. 성할왕. 제왕이라고 모두가 대통령이 되고 사장이 되고 장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주팔자 원국의 그릇에 맞게 어떤 이는 과장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있고 어떤 이는 중령이 최고의 자리가 되기도 한다. 자신의 그릇과 역량을 넘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오히려 외태로울 수 있으니 마냥 반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릇과 역량이 부족한데 권력자의 힘으로 자리에 오른 낙하 인사들이 욕을 먹고 나중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그러한 까닭이다. 제왕의 모습은 노련하고 안숙하며 리더의 자리로 책임감이 강하고 강인하지만 때로는 지나쳐서 독선적이거나 아집이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
그래서 신축생의 경자년 2020년 운세는 신축일주의 신금일간이 2020년에 목욕, 2021년에 관대, 2022년에 권록이니 점차 상승운으로 가고 있다. 음운동 속에 은간인 신금은 확산 상승 운동을 하게 된다. 봄철에 인묘진의 시기에 밖에서 간목이 확산 상승 운동을 할 때 신금은 안에서 확산 상승 운동을 하면서 금기를 불어넣어 나무를 단단하게 만든다. 처음에 갸냘프고 약했던 나무나 새싹이 점차 성장하면서 단단해지고 질겨지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신금이 확산, 상승을 하면서 금기운을 키웠기 때문이다. 20층, 30층 고층 빌딩이 올라갈 때 당연히 내부에서는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내부를 단단하게 지탱해야만 높게 쌓아올 수 있는 것 같은 이치이다. 2022년 권록, 2024년 제왕의 시기가 되면 신금이 극대화되므로 목은 단단해지고 그 내부가 금기운이 가득 차면서 신금이 맹활약을 하는 시기가 된다. 일간이 그렇고 재성운이니 간성, 인성운은 각각 따로 봐야 되는 신금일주, 신축일주, 신축일주. 파이브 오브 소드, 여자가 눈을 가리고 이렇게 끈으로다 몸을 묶인 채 있는 파이브 오브 소드의 신축일주. 강직, 고집, 냉정, 갈등, 근심, 독종, 외로움, 승부욕, 보수적, 걱정, 예민함, 까칠함, 욕심, 변덕. 신축일주의 특성은 융통성 부족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성격이다. 꼼꼼한 성격으로 한 가지 결정을 내리는 것에 심사숙고하는 편이며 고민과 생각이 많아서 비교적 좋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다. 빈틈없는 성격인 듯 보여도 이따금 즉흥적으로 행동할 때가 덜어 있다. 좋은 관계로 잘 지내가다가도 한 번 마음이 틀어지면 두 번 다시 안 보는 신축일주 2021년 신축일주.